집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해도요, 연산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좀 연산이잖아요, 결국은. 계산이야, 계산.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개념 설명할 건 이제 솔직히 없거든. 그지? 다만 풀이에 대한 스킬들 정도는 정리가 되겠죠. 풀이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해. 저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해. 수상도 마찬가지지. 쌤 하시면서 시스템도 그거 왜 이렇게 어려워. 시스템 하고 있니 지금? 응.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고 풀면 편해. 저렇게 생각하고 풀면 편해.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꼭 해주시고. 야, 나 이거 뭐야? 안 지워졌어? 벌소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81번. 81번도. 자, 조금 양이 있어요. 풀이 그 문제 질문 양이. 그래서 저랑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녹화 같이 진행을 하고요. 혹시 빨라서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 꼭 참고해서 다시 보세요. 알겠죠? 자, 208번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합니다. 208번인데 208번 나는 질문이 아니야 할 수 있죠. 질문이 아니면 뒤에 틀린 것들을 조금 다시 보시면서 고치세요. 이게 아무리 조금 좀 꼼꼼하게 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풀어보더니 안 돼서 질문이 되는 형태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답은 1, 2, 3인데 내가 모르고 하나 더 적었어. 1, 2, 3, 4. 그래서 틀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고쳐. 알았지? 네, 고쳐서 진행하시고요. 하나씩 208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여기까지 조금 같이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38번이죠. 238부터 볼게요. 자, 2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막 A집합의 원소가 있고 B집합의 원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소린 거야. 그림으로. 나는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서 거기에다가 원소들을 채워 넣을 겁니다.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 해당하는 원소를 이제 채워 넣으시면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제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 바깥 부분을 체크했더니 거기가 1, 3, 5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1, 3, 5가 있는 거고. A집합에는 2, 4, 6, 8, 10이 있는데 밑줄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괜찮아? 자, 1, 3, 5가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그러면 전체 12하의 자연수니까 문제에서 1, 3, 5를 제하면 뭐 있니? 2, 4, 6 몇이야? 7, 8, 9 9까지인가? 10까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바깥쪽에 1, 3, 5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합집합에 들어가는 영역이 될 건데 A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다고? 2, 4, 6, 8, 10이 있다고. 우리 쪽에서는 생각이 돼야 돼요. A에 이미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두 가지 케이스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죠? 교집합이 만약에 있어버리면 B의 집합에도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B집합의 원소를 다 더했을 때 최소죠. 그 말은 얘는 최대한 없는 게 낫겠지. 그러면 더 더해지는 게 적을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 말은 이러한 집합의 원소들이 최대한 어디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그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생각하셔야죠. 2가 1로 들어가고 4가 1로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8이 들어가고 10이 들어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이쪽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2, 4, 6, 8, 10을 제외하면 남는 애들이 뭐 남아? 7, 9가 남아요. 이 7, 9는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되니? 다시 말하면 A, B가 서로 소일 때 정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소의 총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 더해주시면 16이 되면 되겠네요. 7이랑 9를 더하니까. 자, 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추론이야.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막히는 게 뭐냐면 이거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원소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정리 꼭 해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38번. 자, 그 다음 44번입니다. 자, 244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A, B, C가 A는 1358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358이랍니다. 자, 반드시 비교집합 C의 원소가 되는 것은 했네요. 괜찮지?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또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라고.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C가 이렇게 있어. 자, A 집합의 원소는 여기 밑에다 가볍게 좀 체크를 합시다. A 집합의 원소는 13568입니다. 괜찮죠? A 빼기 B. A 빼기 B 하면요. 이 부분이요. 색칠. 무슨 소리야? 아니지? A 부분 여기입니다. A에서 C를 빼면 어디예요? A에서 C를 빼면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이 부분이 되죠? 빨간색. 뭐래? 합쳤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친 거지. 그림상 체크돼? 여기에 원소가 뭐 있다고? 358. 3, 5, 8. A 집합이 13568이 되는데 358이 이미 저기에 있다는 소리는 1, 6은 어디 있다는 소리야? 여기 있다는 소리야. 여기에 뭐 있다? 1, 6이. 비교집합 C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네. 뭐 있어 일단은? 1이랑 6 있잖아. 근데 보기에 6은 있어? 없지? 1이 되면 돼. 오케이? 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네? 이걸 연산법칙 써도 돼요. 연산법칙 써서 진행하셔도 되는데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야, 다시. 이거에서 터진 거야? 자, 봐봐. A 빼기 B랑 A 빼기 C가 결국 뭐야? 여기인 게 체크가 되는 거잖아. A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358이 이쪽에 있다는 소리는 이미 여기 부분이 언급이 된 거죠. 1, 6이라고. 그지? 1, 6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면 비교집합 C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포함하는 원소 찾기가 있으니까 이거 문제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1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림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44번에. 괜찮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48번 문제 봅시다. 야, 맞아. 이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48번 문제 볼게요. 자, AK라는 형태는 배수 형태를 쓰겠답니다. 밑줄. 자, A 2의 배수죠. AM은 2의 배수와 5의 배수 공통된 배수지. 2와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거면 결국 뭐의 배수야? 10의 배수가 되는 거네. A2 교집합 A5 밑줄 치시고 얘는 10의 배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10의 배수들 안에 AM의 M의 배수가 들어가야 돼요. 결국 해석을 하면 얘가 10의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10의 배수 뭐 있어? 10, 20, 30, 40. 그 안에 얘 배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M은 10에 또다시 뭐가 된다는 소리야? 배수 형태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해석돼? 됐어 여기까지? 얘가 야 눈빛들이 다 뭔 소리야 이런 소리. 요거의 안에 M의 배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 M이라는 형태는 10, 20, 30 얘네들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M 자체는 결국 뭐의 배수가 된다고? 10의 배수 형태들이 된다고. 에? 예를 들어 M이 20이면 20의 배수 20, 20, 40, 60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N 값들 중에 뭐? 밑줄 최소.
제일 작은 거. 야 10의 배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10의 배수는 뭐예요? 10이죠. 그러니까 10이 되면 돼. 자 배수들에서 밑줄 합집합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최소 공배수잖아. 그지? 근데 합집합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써보셔야 돼요. 자 8의 배수들을 쭉 써볼 겁니다. and 12의 배수들을 쭉 써볼 거예요. 그럼 집합을 표현하시면 두 번째 거 8 있을 수 있겠지? 뭐야? 그 다음 12 있을 수 있어요. 16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 2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이런 애들을 뭐 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뭐야? AN. 그러니까 8도 들어가고 12도 들어가고 16도 들어가고 24도 들어간다 했을 때 걔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뭔가의 배수 형태들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그죠? n의 배수에도 8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n의 배수에 뭐도 있어야 돼? 12의 배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 n이라는 형태는 8이랑 뭐 12의 약수 형태가 되면 되겠네. 됐어 여기까지 해서. 왜냐면 n에다가 4 대입하면 4의 배수에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잖아. 2를 넣어주면 2의 배수에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형태잖아. 그죠? A8 합집합 A12가 AN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8과 12의 약수들을 체크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시면 되는 거야. 8이랑 12의 약수는 1도 있고 2도 있다. 아 영경 얼굴 보고 너무 웃겨갖고 잘. 자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가지가지 한다 그죠? 1, 2, 4 막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그런 애들 중에서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8과 12의 무슨 형태? 최대 공약수 형태를 찾는 형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내용 정리 꼭 하세요. 합집합에 대한 개수는 최대 공약수 형태가 되고요. 교집합에 대한 형태는 최소 공배수 형태가 되는 형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n은 4 형태로 정리가 돼서 두 개를 더할했으니 두 개 더해주시면 14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44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자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야 이거 사실 50번, 51번, 52번이 다 결이 똑같거든. 50번을 하나 하고요. 아유 또 51번도 하긴 해야 되는데 다 할게요. 자 A집합의 원소를 체크했어요. 50번 A집합의 원소를 체크했더니 X를 뽑을 건데 그냥 부등식만 쓸게. 이거 다 똑같은 문제니까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은 형태고 B집합에 대한 원소는 X 마이너스 2가 3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밑줄 교집합 A 교집합 B가 뭐가 돼야 된대? A가 돼야 된대. 무슨 뜻이야? A 교집합 B가 A가 된다는 소리는 공통이 그냥 A 자체가 나왔다는 소리는 A가 이미 B 안에 뭐 해져 있다?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가 이미 B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포함이 되게끔 부등식을 그려달라는 소리인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그릴게요. 마이너스 X 저쪽으로 넘어가면 2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형태가 되고요. 수직선을 그려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A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은 범위가 됩니다. 얘가 A집합이야. B집합의 범위를 체크해 주시면 B집합은 넘어가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4가 되는 거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B집합인데 B집합이 더 커야 된다고. 그럼 B집합의 2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관계가 식이 성립이 되려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값은 뭐보다만 작으면 돼?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우리 뭐도 확인한다? 증호도 되는지 확인한다. 얘가 만약에 얘가 되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 되지?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아도 성립하겠구나. 마지막에 부등식 뭐 때문에 틀린다? 드무 때문에 틀린다.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 뭐 하면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50번 정리해 보시고. 자, 51번 문제 봅시다. 50번인가 이게? 51번. 자,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집합은 2보다 이것도 그냥 바로 쓸게요. A집합의 범위 수직선상 나타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지. 마이너스 2 이쯤 있다 칩시다. 얘보다 크다. 얘가 A. 자, 두 번째 B집합은 5보다 뭐하다야? 작다죠. 5보다 작다니까 파란색으로 체크합시다. 5보다 작다 범위 이렇게 되겠다. 얘가 B. 이렇게 정리했을 때 나는 부등식 뭐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을 얘 a, b로 표현을 바꿔주고 싶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 부등식 풀 수 있죠? 요거 설명 안 해요. 자, 얘는 범위가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해달라는 소린 겁니다. 요것도 체크했다. 이 몇이야? 5. 내가 요 부분을 얘기할까요? 여기 부분. 이거 빨간색으로 위에다 합시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 부분. 여기. 여기랑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 내가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건 뭐야? 요거랑 요거 범위는 요 범위를 반대로 한 거잖아. 요 범위. 요 범위를 내가 A랑 B로 나타낼 수 있을까? 요 범위. 어떻게 하면 돼? A랑 뭐예요? 요 부분은 A랑 B의 뭐? 교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가 A 교집합 B라고 공통 부분. 그거의 지금 뭐야? 반대 부분이죠. 반대 부분이니까 이거의 무슨 집합? 여집합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어? 이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등모르간의 법칙 쓰시면 돼요. 있네요. A 교집합 B 여집합. 답은 4번 형태로 정리됩니다. 자, 부등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려워요. 뭐라 해야 돼? 헷갈려. 근데 차근차근 해보시면 또 돼요. 문제들이 다 그렇지. 차근차근 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해석하는 부분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이게 결국 이런 뜻이야라는 그 해석 부분들이 계속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500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A 집합의 범위는 저런 부등식이 된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 수직선. 야, 우리가 집합을 하는 건지 부등식을 하는 건지 그죠? 5랑 21이 있는데 5랑 21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 범위 체크하는 거 연습해라. 혹시 안 되면 여기 반은 다 될 거라 믿어요. 이렇게 범위가 체크가 될 겁니다. A 집합은. B 집합은 K부터 2K까지가 될 건데요. 범위가 K부터 2K까지 안쪽으로 가는 영역이 될 거야. 야, 근데 이게 뭐 한데? 교집합이 없다네. 밑줄. 그럼 요 흰색 부분이랑 그 K부터 2K까지 범위에는 겹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겠구나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K랑 2K는 어디 있어야 되겠네? 여기 안에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K, 2K 이런 식으로. 등호 들어가나? 자,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5보다는 K 값이 더 커야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2K 값은 21보다 작아야 돼요. 같아져도 되는지 확인합시다. 얘가 같아지면 겹치는 게 발생이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K 값의 범위는 바로 쓸게요. 5보다는 크고 10.5보다는 작은 거죠. 2로 나오면. 뭐 찾으래? 자연수 K의 개수 찾으래요. 6, 7, 8, 9, 10. 총 몇 개? 5개. 정리합시다. 52번. 자, 그 다음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했어? 네. 53번 54번이야?
아 54번 미안. 귀가 잘 안 들려. 나이 뭐 54번. 자 54번 내가 어떻게 해석하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연산들이 이제 나옵니다. 문제에서 갑자기 별이 등장하고요. 동글뱅이 두 개가 등장이 되고 세모가 등장이 되고 네모가 등장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그냥 만든 연산이지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결국은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체크한 다음 우리 식대로 생각을 바꾼다고. 편하게. 내가 결국 체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그림이 이런 느낌이야. 내가 결국 막 지지고 볶고 연산을 했더니 결국은 여기야. 그럼 여기 부분을 내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A에서 B를 뭐한 거? 뺀 거구나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바꾸겠다는 거야. 다시 54번에 지지고 볶고 연산이 돼 있어도요. 어디인지만 체크를 하면 우리식대로 문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연습을 그렇게 해보라 했어요. 자 문제에서 세모 연산은 뭐라고 했냐면 교집합과 A 교집합 B 체크합시다. 여기 A 여집합 B의 교집합이면 뭐예요? B 빼기 A지. B 빼기 A면 뭐야? 요거네. 이걸 뭐하래? 합치래. 야 그럼 이거 뭐야? B잖아. 맞아? 그죠? 그러니까 A 세모 B는 결국 뭐란 소리야? 그냥 B란 소리야. 뒤에 거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이거 뒤에 거 얘기하라는 소리구나. 다시 A 세모 B죠? 그래도 뭐야? B입니다. A 세모 B 밑줄 치시고 얘는 그냥 B예요. 거기에 B 세모 A가 된 거지. 네? B 세모 A는 또다시 뭐야? 뒤에 거를 알아라 했으니까 A가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지금 우리가 뒤에 거 우리가 A 연산 세모인가? 아무튼 이렇게 하면 얘 뭐라고? 뒤에 게 되는 거라고 결국은. 문제에서 처음에 A 연산 B를 하라 했어요. 거기에 또다시 연산 A가 되는 거지. 결합 법칙에 의해서 얘를 먼저 계산하면 D에 게 된다 했으니까 B가 되는 거라고. B 연산 세모니까 뭐 되는데? A가 되는 거야. A 집합은 약수가 18의 약수 뭐 있지? 1, 2, 3, 6, 9, 18 몇 개 나와요? 총 6개 나오네요. 그래서 원소에서 총 6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너 왜 이렇게 웃어? 너 때문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잖아. 자, 웃기게 생겨갖고 씨. 자, 54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 느낌인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연산을 했더니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 결국 뭐다? D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냥 기껏 얘기하라는 소리네. 이런 느낌. 이거를 다 일일이 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수 없다고. 에? 밑에 넣은 기억 리을도 이거 그럼 다 연산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데. 나도 힘들어. 느낌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60번인가요? 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잘 적어. 나중에 안 적혀 있으면 주고. 60번. 야, 너 괜찮아? 좀 괜찮아진 것 같다 표정이. 아니야 괜찮아져. 자, 60번. 자, x는 자연수 집합이래요. 자, A 집합은 자 밑줄. 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보통 x는 형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얘 지금 2x죠. 그 2x를 원소로 갖겠다는 소린 거야. x는 뭐라고 했냐면 3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이렇게 적을게. 야 그럼 A 집합의 원소나열법을 좀 써서 적당히 뭐가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라고. 30 이하의 자연수니까 x에다 1, 2, 3, 4부터 쭉 대입하면 결국 2, 4, 6, 8 쭉 해서 어디까지? 60까지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집합이라는 거야. 마찬가지죠.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B집합은 3x를 찾으라 했으니까 B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3, 6, 9 짜자자자 해서 60까지가 체크가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A, B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우리 배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그냥 A 빼기 B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빼라는 소리지. 그럼 2의 배수들 중에서 뭐의 배수 빼라는 소리야? 3의 배수 빼라는 소리야. 2의 배수 총 몇 개? 총 몇 개? 30개. 3의 배수 몇 개? 20개.
빼면 10개. 오케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 아닌데? 답이? 3의 배수 몇 개? 공부해서 빼는 어. 그냥 빼라 하지 않았어? A에서 B 빼는 거. 아, 쏘리. 겹치는 거 빼야죠. 겹치는 거. 쏘리. 여기서 그냥 뭐의 배수 빼면 돼요? 6의 배수 빼시면 됩니다. 쏘리. 6의 배수. 6의 배수 총 몇 개? 10개. 오케이? 10개 빼주시면 몇 개? 20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60번에 20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1번 문제 봅시다. 61번. 색칠된 부분의 원소 개수 몇 개예요? 이제 그림에다가 개수 체크하라는 소린 거죠? 자, 공식 이용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림에다가 원소를 쭉 채워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풀어봅시다. 61번. 자, 61번의 전체 개수는 40개입니다. 그래서 얘 40개라고 체크할게요. A집합의 원소는 1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 12개 체크합시다. B집합은 15개래요. 15개 체크할게요. 자, 문제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결국 A 빼기 B 개수죠. A 빼기 B 개수가 몇 개 나왔대? 9개 나왔대. 여기 9개네. 이거 채워주라고 이런 식으로. 12개인데 9개 남았어? 그럼 여기 몇 개야? 3개네. 여기가 3개야? 그럼 여기 몇 개야? 12개네. 얘네 3개를 합치면 몇 개니? 24개인가? 24개야 여기가. 근데 전체 40개라네. 그럼 여기 몇 개야? 16개 돼. 체크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색칠된 부분이 요거랑 요거잖아. 이거 2개 더하면 몇 개야? 19개.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림이 편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서술형에서만 딱 한 번 뭐 식으로 푸는 형태들 연습하시면 돼요. 그림이 훨씬 편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64번. 자, 64번도 그림 문제죠. 자, 전체가 50개, A가 32개, B가 27개입니다. A 빼기 B의 최대값은 했네요. 그림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 개수가 50개예요. A 개수는 32개. 얘가 27개. 내가 원하는 곳은 A 빼기 B 요 부분. 그림상 체크돼. 내가 원하는 거는 저 빨간색 부분이 뭐 해야 돼? 밑줄 최대가 돼야 돼. 최대. 생각 조금만 해봐. 얘가 최대가 되는데 이미 파이는 32죠. 큰 전체 틀은. 얘가 커지려면 그럼 그 말은 다시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의 최대값을 물은다는 소리는 결국 교집합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네?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둘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추론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2개를 더했더니 몇이니? 59야. 넘어가지 전체를. 안 돼. 최소한 몇 개는 겹쳐야 돼? 9개는 겹쳐야 돼. 최소한 9개는 겹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32에서 9를 빼니까 몇이니? 23인가? 그래서 빨간색 부분에 색칠된 부분은 총 23개가 최대값이 되면 돼요. 최소값은? 빨간색의 최소값은? 최대만 구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최소는? 되나? 오우씨. 최소값은 5가 되겠죠. 왜? 이 부분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겹치는 부분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겹치는 게 최대가 되려면 작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32에서 27을 빼니까 몇 개 남아? 5개 남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5가 되면 됩니다.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73번 문제 볼게요. 야, 이거 계속 그림 그리는 문제인데 70. 자, 73번 문제 봅시다. 하나 보고 있지? 맞았으면 본인 다른 거 풀어도 되니까 주세요. 일단 눈에 초점이 없으면 안 돼.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인데 A 교집합 B가 2랑 5래요. 그림 그려.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지금 연습이 안 돼서 틀리는 거야. 자, A 교집합 B에 2, 5가 있습니다. 채워 넣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지. 거기에 4, 7이 있다는 소리는 여기가 4, 여기가 7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제 정리합시다. 바깥의 부분이요. 바깥 부분에는 뭐가 있어? 1이 있어. 1. 전체는 1, 2, 3, 4, 5, 6, 7, 8이랍니다. 1, 2, 3, 4, 5, 6, 7, 8인데 이미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럼 남는 애들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있겠죠. 1 있고 2 있고 3 없네요. 그럼 3 여기 있어야 되네. 4 있고 5 있고 6 없죠? 6 여기 있어야 되네.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B에서 A를 뺀 부분, 결국 이 부분 얘에 대한 합을 구하라 했으니 두 개 더 해주시면 두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죠. 뭐? 8도 있어? 아, 그럼 더 해주시면 17 되면 되겠다. 7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4번 합시다. 자, 그림 그리는 거 연습 꼭 해라. 이것이 틀려서 질문한 친구들, 그림이 완전하게 완성이 안 돼서 틀리는 겁니다. 오케이? 74번 A집합이랑 B집합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한번 써봅시다. 자, A집합은 1, 3, 1하고 3하고 A 빼기 1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의 원소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자, 이거 지금 다 기본 문제들이니까 2차 주지. 고등학교는 3차 줍니다. 3차. 알겠죠? 3차로 보통 많이 나와요. 2차는 땡큐한 거야. A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 B 교집합. 자, 요 부분 체크할 줄 알아야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A 빼기 B입니다. 써놔. B 교집합 A 여집합은 B 빼기 A죠. 이거 두 개를 합치라 했으니까 얘는 무슨 차집합이래? 대칭 차집합이 돼요. 그림 색칠하는 거는 따로 정리 안 할게. 결국은 요런 부분입니다. 확인이 돼야 돼. 요거 꼭. 자, 거기에 뭐 있다고? 1, 3, 8이 있다고. 요 두 개 부분에 1, 3, 8이 있다고. 1, 3은 여기 있어요. 그지? 여기에 1, 3, 8이 있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게 목적이죠. 셋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됩니다. 그죠? 8 되는 케이스들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 A-1이 8이 된다 칩시다. 그럼 A는 몇이 되면 돼? 9. 아유. 됐어? 그럼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할게. 9를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11이 돼버리죠. 11이 돼버리면 여기에도 11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탈락. 두 번째, 원래 너네들은 케이스, 내가 저번에 케이스 나누는 거 연습시켰죠? 그렇게 하세요. 얘가 8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얘가 8이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5가 0이 돼야 돼. 인수분해 돼? 안 돼. 탈락. 오케이? A 플러스 2가 8이 돼야 돼. A는 6이 돼. A가 6이면 얘가 5가 되죠. 해보셔야 돼요. 6 대입하시면 8이 되고요. 이거 6 대입하면 몇이니? 6 대입하면 36, 64, 마이너스 7이야? 그럼 5가 되죠. 자, 선생님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 쪽에 5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 겹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겹치지? 5는 여기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만족하지. 그래서 A 값은 몇이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지. 교육청 기출이네. 이거 실제로 잘 낸 문제입니다. 얘는 문제 잘 낸 거예요. 케이스 세 가지로 나눠서 다 확인해보는. 자, 74번 꼭 별표 치시고, 요거는 틀린 사람도 꼭 다시 해보세요. 74번 넘어갑니다. 자, 넘겨서. 자, 그 다음은 평가원 기출이요.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 다 나와있네.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이고요. A 집합은 1, 2고요. B 집합은 3, 4, 5입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78번에 첫 번째 해석. X랑 A를 합쳤더니 뭐 나왔어? X 나왔어. 엉겨봐. 무슨 뜻이니? X랑 A를 합쳤더니 X 나왔대. 무슨 뜻이야? X가 A의 부분 집합이야? 어? 뭐야? A가 뭘 두 개 합쳤더니 X 나왔어. 무슨 뜻이야? A가 X의 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했니? X가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그지? 응. A가 X의 부분 집합이야. 됐어? 두 번째 X랑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했더니 얘가 뭐 나왔어? X가 나왔어. 이건 무슨 뜻이야?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된다는 소리는 그 X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정리돼? 여기까지? 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랑 얘 공통을 찾았더니 그냥 X가 됐다는 소리는 이미 X는 B 여집합에 들어갔다는 소린 거라고.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X가 됐다는 소리는 이미 A는 X에 있다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바꿨을 때 X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A 집합은 X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는 이미 있어? A 집합에 1, 2가 있잖아. 그러니까 1, 2는 있는 거야. 자, B의 여집합 체크합시다. 3, 4, 5를 제외한 B의 여집합은 1부터 8까지니까 3, 4, 5를 제외하면 뭐 있어? 1, 2, 3, 4, 5 제외하니까 6, 7, 8 이렇게 있겠죠. 자, 얘 부분 집합은 또 돼야 돼. 1, 2는 반드시 있고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1, 2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 6, 7, 8로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6, 7, 8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2의 몇 제곱? 세제곱. 총 몇 개? 8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는가? 자, 그 다음 79번. 자, 79번. 원래는 그림상 그냥 그려보셔서 어디 부분인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에? 그림을 할까? 그림. 일단 그림이 중요하니까 네, 그림으로 합시다. 너는 일단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A 빼기 B. 자, 나중에 이제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꼭 연산 법칙 이용해서 푸는 거 연습하세요. 서술형에서 다 그거에서 감점 당하니까. 연산 법칙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을까? 네, 합집합. 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림상 나타낼 거야. 가봅시다.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림 나타내는 거 해봐. 본인들도 어딘지. 자, A 빼기 B 하면요. 빨간색 부분입니다. A 합집합 B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면 파란색 부분이에요. 체크해라. 틀린 사람들. A 여집합하면 흰색으로 체크할까? 요 부분입니다. A 여집합. 자, 이런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다 뭐했어? 합쳤지? 합치니까 뭐만 지금 남아? 요 부분만 빼고 다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A 교집합 B의 뭐예요? 여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그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가 돼야 된대? B 여집합이 돼야 된대. 야, 둘 다 여집합 있잖아. 그럼 둘 다 반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 다시 말하면 둘 다 약분을 시켜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A 교집합 B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B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해서 A 교집합 B가 된대. 무슨 뜻이니? A 안에 B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이런 그림으로 체크된 거 몇 번? 1번. 정리 한번 더 해보시고. 자, 81번은 정말 공통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81번 다시 한번 해봐요.
집합의 해집합을 수직선상 나타내시고 수직선상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또 다시 제가 진행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일단 해보세요. 자, 87번 봅시다. 우리 10분에 쉬는 시간인가? 이거 1시간 전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자, 일단 87번 볼게요. 자, A 또는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A, B를 이용하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A를 이용하는 고객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 수 합은 82다 밑줄. A와 B 중 한 은행만 사용하는 밑줄. 중 한 은행만 사용하는 형태는 남자 고객 수와 A, B 중 한 은행만 사용하는 여자 고객 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너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냥 원소 개수 얘기하면 되는데 그 원소를 또 남자 여자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자, A 은행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학생들 아무튼 B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A를 사용하는 은행 고객 수와 B를 사용하는 고객 수가 82라고 했으니까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를 더한 값은 일단 몇이다? 80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물론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할게요. 남학생, 여학생으로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괜찮죠? 자, 문제에서 A와 B 중 한 은행만 사용하는 고객의 수는 두 은행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같다? 이거 뭐부터 얘기해야 돼? 자, 남자가 총 35, 여자가 30명이니까 총 80 몇 명이야? 60? 65명이지? 됐어? 봐봐, 남자 여자 일단 구별 없이 볼게요. 남자랑 여자를 합치는 게 65명이야. 근데 A 은행을 사용하는 학생은 B 은행을 사용하는 학생 두 개를 더하면 몇이야? 82지. 넘어가 버리죠. 전체가 65인데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는 거야? 겹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겹치는 부분은 결국 82에서 65를 빼니까 몇이니 이거? 17인가? 맞아? 네, 여기가 17명. A 은행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게 편할까? 아이씨. A 은행을 사용하는 학생과 B 은행을 사용하는 학생 고객 수는 또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자만 얘기를 하면 잠시만. 야 이거? 아닌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와 잠깐만 은행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 자 봅시다.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잠깐 쉴게요. 몇 분이니? 11분이야 벌써? 우리 몇 분이죠? 20분에 쉬어? 아이 미안합니다. 자 급하게 안 할게요. 자 다시 A 집합의 개수랑 B 집합의 개수가 82입니다. 82. 근데 전체 학생 수가 65잖아. 그냥 학생이라고 할게. 헷갈리니까. 전체 학생 수가 65인데 여기가 80이니까 여기가 17인 것까지 괜찮지? 자, 그럼 내가 지금 뭘 정리한 거냐면 17명이 여기가 17명이야. 근데 전체가 65잖아. 그럼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따로따로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두 개의 합은 얘기할 수 있다고. 65에서 17을 빼면 결국 몇이 돼요? 48이 됩니다. 괜찮지? 48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B랑 여학생 B가 같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총 48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남학생 B랑 여학생 B가 1대1인 거라고. 그러면 48명을 반으로 나누면 몇 명이 되는 거야? 24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는 남학생도 24명, 여기를 사용하는 여학생도 24명이 되는 겁니다.
총 여학생이 몇 명이야? 여학생이 30명이죠? 근데 여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24명이라고. 그럼 빼면 6명이 남을 건데 그 6명은 뭐야? 당연히 둘 다 이용하는 학생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둘 다 이용하는 여학생을 찾으라 했으니 총 몇 명이 되면 돼? 6명이 되면 돼. 오, 요건 조금 헷갈리네, 그죠? 자, 그 다음 89번 문제 볼게요. 뭐야, 나오네, 여기도. 3차. 여기 나온다고, 3차. 야, 3차 방정식 풀어야 된다. 뭐 해야 돼? 조리제법 써야 되죠? 야, 조리제법 지금부터 써서 탐내요, 이거. 조리제법 안 쓸 거야. 289번. 그리고 나한테 불러줘. A집합의 원수 뭐 있는지. 오, 했어. 준병아, A집합의 해 뭐 나와요? A집합의 해 구했지? 안 구했어? 조리제법.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해 구해. 오, 아니 내가 하라고 시간 주잖아. 조리제법. 혹시 높아심에 할 줄 모른다. 손. 너 할 줄 알아? 조리제법. 오늘 해봐. 3 내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는 둘 다 되죠. 인수분해도 되고요. 조리제법도 돼요.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리제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묶으면 인수분해 그냥 바로 되잖아. 그죠? 근데 조리제법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조리제법 쓰라고. 빨리 써. 조리제법 해갖고 다. 다시 준비한 뭐 나와? 다시 근을 찾는 거죠. 근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또 1 이렇게야? 나머지 맞아? 나 몰라. 안 구해봐. 돼? 응. 그 다음 B집합을 해를 구했어요. 2차 방정식인데 A, B 때문에 못 구하지? 야 근데 밑줄 A에서 B를 뺐더니 뭐 남았어? 1 남았어. 얘에서 B집합의 원소를 뺐더니 1 남았대. 그럼 B집합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야? 얘네 있다는 소리죠. 해석돼? A에서 B를 뺐더니 1만 남았다는 소리는 얘네 있다는 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집합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소는 마이너스 3이랑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죠. A, B 뭐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뒤에는 너네가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거 연습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A는 4 B는 3 두 개를 더하면 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뒷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얘는 사실상 89번은 집합이 아니야. 집합 문제가 아니라고. 너 방정식 해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3차 방정식 해를 못 구한다. 그럼 문제가 커져요. 그지? 왜? 3차 방정식 수상에서 진짜 지지고 볶고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되게 애매하게 남았네. 야, 나머지 질문 없어요? 야, 틀린 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쉬는 시간 끝나고 뒤에 명제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 영상 뒤쪽에 개념 영상 같이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까 붙여놓은 건 아니죠.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니까 개념 영상은 뒤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안 되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집합은 일단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WT 보겠죠. 다음 주에 공부 잘 해갖고 WT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WT는 이 책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다른 문제 안 내요. 요 책 안에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될 거야. 숙제만 잘 해주시면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42쪽. 자, 명제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설명을 할 때 제가 조금 구별을 좀 지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구별이 조금 되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원래 명제라는 파트가 막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해보시면 나중에는.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저는 아예 구조부터 쭉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원래 명제라는 거의 파트는 희승의 키는 180이 넘어 하면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 있는 희승쌤은 남자야 하면 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명제거든. 사실 그냥 그런 형태의 구별만 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맞지, 그냥 요 정도만 사실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명제인데, 우리가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할 거면 사실 수학에서 명제를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제에 대한 어떤 문장에 대한 구조들을 조금 해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뭐부터, 자, 우리 두 번째 단원이죠. 자, 명제 부분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 배울 겁니다. 조건이라는 형태의 구조를 좀 배울 거예요. 명제는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문장을 결국 비집고 들어가면 이런 놈이 이제 결국은 계속 나온다라는 거지. 조건이라는 놈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부터 정리해야 되냐? 이 조건이 도대체 뭔데부터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이러한 형태는 x값에 따라 이거 내가 수학이니까 x라고 정의하는데 어떤 원소이냐에 따라 참도 될 수 있어요. 명제가. 아니 글이. 거짓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갖는 형태를 이제부터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돼? 안 돼.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2의 배수는 4의 배수다. 자, 이런 문장 구조를 가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명확해요.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지. 맞아? 그럼 얘는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근데 어떤 x는 2의 배수야,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얘 문장에는 x에다가 3을 대입해봤어. 돼? 3을 대입하면 2의 배수가 되나? 안 된단 말이지. 4를 대입하면 되나? 돼. 왜?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는 되고 3을 대입했을 때는 안 되는 문장 구조들이 있다고.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이런 문장 구조를 이제부터는 조건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 조건과 명제를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얘는 조건이야, 얘는 뭐야? 명제야. 예를 들어 3x가 3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 있다 칩시다. 근데 결국 식 자체도 구조거든. 말로 따지면 3x는 3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돼? 안 돼. 2 대입했더니 돼? 안 돼. 0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안 되지. x 값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장 구조를 이제부터 뭐야? 우리 수학하는 게 아니야.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됐어? 3x는 3x야. 봐봐. 3x는 3x야. 1 대입하면 되나? 2 대입하면 되나? 3 대입하면 되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나? 얘는 다 되지. 명확하지. 뭐야? 참이라고. 얘는 조건이 아니고 뭐야? 명제입니다.
구분이 돼? 니들이 하다 보면 뭘 하냐면 X 있으면 조건이지. 어? X가 없으면 명제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명제고요. 분명히 X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 구조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구별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명제는 좀 두어치고 우리 일단 하나 볼까? 자 301번 문제 봅시다. 밑에 42쪽에 301번. 조금만 참아. 1시간. 응. 더우면 잠바를 벗어. 졸리면 잠바를 벗고 졸리면 물을 마시고 와. 잠을 깨. 본 수업 때 제대로 막 못 듣고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보고 영상을 봤어. 영상 보다가도 또 졸겠지 뭐. 요즘 내가 꼭 이게 저번 아까 앞 시간인가? 아니지. 어저께 어떤 개념 집합연산에 대한 개념 연상 이게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숙제를 내고 이제 숙제 풀어야 했는데 야 거짓말 치고 20개 중에 18개가 질문이더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개념 설명이 제대로 안 들렸단 소리야. 우리 반은 그래도 지금 여기 반은 풀잖아요. 문제를 개념 설명을 듣고 진짜 개념 하나만 듣고 푼 거야. 너네들은 잘한 거라고. 18개 질문하는 반도 있어요. F 아니다. F8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안 들렸으면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나서 숙제로 영상 보고 댓글 달아 이렇게 이제 했거든. 그때 어떤 애가 선댓글을 단 거야. 선생님 선댓글 먼저 달게요. 이렇게 선댓글을 달았어. 그래서 내가 다음날 이제 너 영상 봤어 했더니 선댓글 봤는데 시간이 1시간 30분짜리라서 얼마 못 봤대. 죽여버릴 거야 이제. 알았어? 들어. 봐야지. 응? 한번 봐봐. 안 되면 조건이랑 명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정규 수업 때 듣는 게 아무래도 현장 강의니까 조금 더 있겠죠.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 놓치면 사실 영상에서도 그렇게 집중할 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2번 또 3번 들으면 또 지금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나랑 이거 또 2번째 듣는 형태니까 또 듣는 게 달라진다고. 맞다 저런 게 있었지 저런 게 됐지. 그리고 그때 당시 이해 못했던 게 또다시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요. 개념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겁니다. 오케이? 자, X 301번.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 X에다 3 대입하면 되죠? 4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안 되지. 맞아? 안 돼. 301번은 그건 뭐야? 문장 구조가 조건인 거야. 명제가 아닌 거죠.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302번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야. x에다가 3을 대입해도 돼? 안 돼. 5를 대입해도 안 돼. 뭘 대입해도 안 됩니다. x 더하기 1이 x 빼기 1이랑 어떻게 같아? 거짓이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조건이 아니고 뭐다? 명제다. 아니 요거부터 확실하게 결정을 해. x 플러스 2x는 3x죠. 3x는 3x보다 작거나 같다? 무조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명제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야. x가 2랑 0일 때는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조건이 되는 거야.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습니다. 조건과 명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조건과 명제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자, 이러한 조건을 내가 이제는 조금 더 한번 보겠다는 거야. 문장이라며 우리가 보통 조건이라는 형태를 수학에서 수식으로 쓸 때 소문자 알파벳들을 보통 써요. P, 뭐 Q 또는 R 또는 S 이런 형태로 소문자들을 씁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도 해볼 수 있냐면 부정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어떤 x는 2의 배수야. 자, 이런 문장 구조가 있다면 얘는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야. 부정하면 뭐가 돼?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문장이기 때문에 부정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순서도 바꿔볼 수 있는 거고. 조건은 이제 순서는 못 바꾸니까 이런 형태를 부정 정도까지 해볼 건데,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잖아. 아니다. 그죠? 이런 문장도 우리가 수학에서 나타내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P를 부정하게 되면,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뭘 쓰냐면 물결을 써줘요. 물결을. 오케이? 어떤 조건을 부정을 하게 되면 앞에 물결을 써줍니다. 43페이지에 부정에 대한 부분 밑줄 칩시다.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하여, 명제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일단 조건만 봅시다. 조건에 대하여 P를 부정했을 때 우리는 앞에 물결을 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밑줄 별표 치시고, 문장이 참이면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문장이 거짓이면 부정은 당연히 참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 괜찮니? 앞에 있는 희승쌤은 남자다는 참이죠. 부정을 하면 여자다야 당연히 거짓입니다. 5는 4의 배수야 하면 거짓이죠. 4의 배수가 아니야 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 괜찮지? 자, 두 번째, 조건만 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연결 형태들도 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제가 집합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x-1, x-2를 0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x가 1이거나 x는 2야 라고 정리를 한다고. 에? 그럼 내가 이 식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는 x-1 곱하기 x-2는 0이 아니다지. 0이 아니다라는 형태를 문장 구조로 쓰게 되면 x가 1이 아니 뭘로? 도로 바뀐다 했어요. x는 1이 아니 다로 1이 아니죠. 2가 아니 다로 바뀐다 했어요. 얘네들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뭐가? 이거나에 대한 5월에 대한 개념이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엔드 개념이 된다. 엔드 개념이 부정이 되면 뭐가 된다? 이거나의 개념이 되더라. 자, 밑줄 치고 써놓읍시다. 여기. 자, 또는을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그리고를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또는에 대한 개념이 되더라. 괜찮지? 우리가 그거 집합까지 조금만, 요거 부분만 집합까지 좀 끌고 갈게요.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5월에 대한 개념은 얘가 되거나 둘 다 되는 구조였지. 자, 다시 잘 한 번만 생각을 해.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 얘가 되거나 둘 다 되는 게 이거나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럼 집합 구조에서는 이거나에 대한 개념은 무슨 형태가 돼? 합집합 구조가 됐었죠. 이고 동시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때는 이고에 대한 개념이 뭐다?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에 대한 구조를 갖는다고. 따라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대 개념이다. 반대 개념. 오케이? 그런 형태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에 대한 부정은 합집합이 돼요. 됐어? 문장을 부정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직 명제는 안 했어. 조건에서는 최소한 부정을 취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가 여기 배운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하나 더. 자, 우리가 조건들이 이렇게 등장이 되면 이런 형태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남자야. 에? 모든 사람은 남자야. 이런 형태가 나온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야, 우리 반은 다 여자야. 그랬더니 걔가 아닌데 부정을 했어요. 뭐라고 할까? 우리 반은 다 여자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부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해야 부정일까요?
모든 애들은 여자야라고 했을 때 에? 모두 남자인데요? 이렇게 해? 부정을? 아니죠. 뭐라고 해? 어떤 애들은 여잔데요, 남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반은 다 안경을 썼어를 부정을 하고 싶으면 에이 어떤 사람은 안경 안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남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문장 구조가 돼. 세 번째, 부정에 대한 구조를 생각할 때 그냥 기다 아니다. 기다? 너네 기다라는 표현 알아요? 넌 도대체 어디에서 왔니? 기다 아니다는 옳다 길다. 오케이. 맞다 아니다를 옳다 길다도 좀 그런가?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형태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단순하게 합집합의 5월이나 그리고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관계, 부정관계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이나? 어떤이라는 개념과 모든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어떤과 모든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거 그냥 외워. 어떤 부정하면 모든이지. 모든 부정하면 어떤이지. 그냥 그렇게 외워놓는다고. 근데 왜 얘가 반대 개념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해.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내가 하는 문장들을 예시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반은 다 여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서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반 다 남자지. 이렇게 하는 게 부정이 아니라고. 집합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스크도 쓴 사람, 안경도 쓴 사람의 부정은 안경을 벗은 사람이거나 마스크를 벗은 사람인 거라고.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부정관계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반의 모든 사람은 여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부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남자야 라는 형태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둘이가 무슨 부정관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오케이? 명제란다. 조건을 부정을 시키는데 그런 부정의 방법에는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세요. 괜찮죠? 세 번째 나눠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조건 P라는 형태를 정리를 했어요. 조건은 뭐였다고? 얘가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형태들. 예를 들어 계속 똑같아. 예시가 딱히 생각이 안 나서 x는 2의 배수야. 자, x는 2의 배수이다 라고 하면요 얘가 참이 되는 숫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짓이 되는 숫자들도 있을 건데 거짓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별로 크게 의미가 없지. 자, 문제에서 방정식을 풀래요. 3x-3이 0이야 조건이지. 이제 문장 구조상 맞아? 5 대입하면 0 아니잖아. 1 대입하면 0이잖아. 조건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x가 5는 안 돼 이렇게 적진 않죠. 무슨 말인지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적진 않는다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이게 참이 되는 형태들이 중요한 겁니다.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x들이 존재할 거야. 얘 같은 경우는 2, 4, 6, 8 됐어?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원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묶어줄 수 있겠죠. 집합을. 오케이? 참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이제부터 대문자 P, 얘가 만약 조건 P면 대문자 P를 쓰고요. 이러한 집합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집합이 참이 된 이게 또 되겠죠. 참 그래요.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됐어? 조건이 뭐가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오케이? 그러한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단을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겠다?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배울 때 결국 가장 기본 목적은 뭐냐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앞에 있는 희승쌤은 남자야 참이지. 앞에 있는 희승쌤은 뭐 예를 들어 동안이야 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동안은 아닙니다. 동안은 명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자, 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애매한 놈들이 있어요. 애매하게. 이게 맞나? 틀린가? 그럼 우리는 그 구조를 뜯어볼 수 있어야 된다. 구조를 뜯었어.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뭐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참이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진리집합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 자 309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 명제로만 지금 계속 정리가 돼 있는데 그냥 할게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의 부정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죠.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x는 소수가 아니다. 자 밑줄 얘는 뭐예요? 명제가 아니고 조건입니다. 써놔. 자 명제 조건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x는 소수가 아니다. 조건입니다.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x는 소수이다가 되겠죠. x는 1이다. 조건입니다. 그죠? 부정을 하게 되면 x는 1이 아니다입니다. 등호로 나타내도 돼. 꺽쇠 이거. 공집합은 AB의 부분집합이다. 의 부집은 공집합은 A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죠. 문장으로 계속 읽어줍니다. 문장이 중요한 거야. x는 3보다 크다의 부정은 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15번 16번 별표 치시고 x는 0 또는 x는 1이다라는 문장 구조는 x가 0이 아니고 1이 아니답니다. 또는이 2고로 바뀌어야 돼요. 개념 꼭 이해하시고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x가 4가 아니다의 부정은 x가 마이너스 3이고 x는 4이다. 우리 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 혹여 부정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부호를 바꾸는 식기들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봐봐 너네 이거 부정 취하는 게 뭐야 되게 쉽네 하지마. 어? 우리 이제 어떤 도 배웠으니까 해봅시다. 모든 자, 이런 명제가 있다 칩시다. 자,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일단은 명제죠. 왜?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입니다. 구별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문장을 뭐 하래? 부정하래. 그건 뭐야?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정확하죠.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가 부정이야. 어떤 식기들은 소수는 부정하면 안 돼요. 소수를 부정하면 합성수잖아. 어떻게 고치냐? 어떤 합성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승희는 남자이다를 부정할 거지. 그러면 희승이는 여자잖아. 그지? 부정을 하는데 어떤 새끼들은 쌤 희승이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곤충일 수도 있잖아요. 죽여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우리가 명제를 얘기할 때는 대전제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대전제 자체도 바꿔서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되죠? 나머지는 표현이 다 됐나? 밑에도 한번 바꿔봐요. 16번, 17번도 다. 해봐. 쉽다 하지 마시고 한번 꼭 연습하세요. 오늘 명제 참거짓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해봅시다.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 근데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나? 정의, 증명, 정리. 용어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자,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 42쪽 잠깐만 다시 넘겨서 보시면
자, 명제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내용 정리됐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조건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뒤에 나오죠, 조건에 대해서는. 오케이? 밑에. 근데 이제 정의, 증명, 정리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뒤에 원래 뒷단원에 이제 수록이 되는 내용들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라는 형태는 그냥 약속한 형태예요. 내 이름은 이희승이야. 약속한 겁니다. 내 이름의 정의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의 이름, 정의입니다. 오케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약속을 해놓는 형태들을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뭐가 필요 없을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다 써요. 정의는 증명이 필요 없어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몇 개 없겠죠? 그러면 정의는. 자, 그럼 그렇게 정의를 짓다 보면 파생되는 성질들이 막 나와요. 나는 이희승이야 라고 정의를 했더니 거기서 파생되는 성질들이 남자야, 에? 나이가 30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돼? 증명이 돼야 돼. 남자라면 남자에 대한 증명, 그죠? 그리고 나이라면 나이에 대한 증명 해줘야 됩니다. 그런 형태의 성질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줬더니 얘를 이등변이라고 붙여줬더니 성질이 생긴다고. 뭐가? 얘는 두 개 각이 같아. 수직으로 내려보면 이등분이 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이름 붙인 게 아니잖아. 파생이 된 거죠, 성질이.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형태는 뭔가 이름을 지었을 때 나오는 파생되는 성질들이에요. 그런 성질들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정리 옆에다 써놓읍시다. 자, 어떤 성질을 뭐 한다? 나타내는 형태들. 그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꼭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는 증명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할게요. 괜찮죠? 자, 아무튼 우리는 명제 부분 조건까지를 해석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들었는데 구별이 좀 될까요? 조건이 뭐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이제 모아놓은 형태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나는 조건을 뭐 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가 되는데 그 부정에 대한 3요소가 첫 번째, 그냥 문장의 구조를 부정한다. 두 번째, 합과 곱을 합집합과 교집합을 부정할 줄 안다. 어떤과 모든을 부정할 줄 안다. 오케이? 요 정도는 최소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명제라는 부분을 볼 건데, 자, 결국은 우리가 명확하게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게 명제라며. 근데 이건 약간 수학적이진 않잖아. 참이야 거짓이야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그런 명제를 어떻게 구별을 짓냐면, 조건이라는 P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Q라는 조건이 있는데 P랑 Q에 대한 조건이 이어붙어지는 형태의 문장 구조를 이제 수학에서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이어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흔히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가정과 결론꼴로 이루어진 형태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2의 배수는 창의력이 진짜 없어요. 4의 배수이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지면 얘는 명제죠. 맞아?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 2의 배수는 4의 배수야? 아니지. 이렇게 구별을 해도 되는데 문장을 끊어보면 결국 앞에는 뒤에야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고. 이런 앞에 있는 이러한 조건을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 결론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게 뭐야? 결국 그런 가정과 결론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조건.
그냥 2의 배수가 조건이에요? 줄여 쓴 거죠. 뭐냐면 어떤 수 x는 2의 배수야. 자,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x는 2의 배수야 라는 거를 이렇게 짧게 쓴 거야. 조건이지 이렇게 쓰면. x는 4의 배수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한 10분 남았어. 15분. 내 설명할 거. 2의 배수. x는 2의 배수하면 조건이죠. 맞아? x는 4의 배수하면 조건이지. 이 두 개의 조건이 이어서 만들어지는 게 명제라고. 끊어 보면. 됐어? 오케이? 와, 왜 이런 문장 구조를 끊어요? 왜 이렇게 끊어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뭐 하려고? 얘기하려고. 오케이? 두 개의 조건 두 개로 명제는 P면 Q이다라는 형태로 명제가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제가 주어지든 다 조건들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희승이는 사람이야. 명제야? 뭘 확인해? 명제지. 사람이 하나. 희승이는 사람이다. 명제. 그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두 개의 조건으로 쪼갤 줄 알아야 된다고.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를 또다시 나는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x는 희승이야. x에 나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나라는 원소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여기서 꿈뻑꿈뻑 졸고 있는 원겸이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에요. 뒤에는 사람이다지. 조건으로 나누면 x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개의 조건으로 분리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신났어. 괜찮지? 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얘기할 건데? 우리가 조건으로 두 개를 굳이 구별하는 이유는 이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는 원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해는 희승이가 됩니다. 그죠? 나밖에 안 들어가. 물론 같은 이름이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x는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집합의 이러한 조건을 해로 갖는 형태는 희승이도 있을 거지만 영희도 있을 거고 철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애들이 있겠죠. 그럼 봐봐. 문장 구조가 앞에 있는 이 희승이라는 형태가 이 명제 참이라며. 그지? 앞에 있는 요 집합에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 안에 뭐 해져 있으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으면 오케이? 이 문장 자체가 뭐가 되더라고? 참이 되더라고. 오케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야. 명제를 내가 뜯어서 봤더니 조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눠지는 상황에서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뭐 해져 있으면 포함이 되져 있으면 항상 뭐가 되더라고? 참이 되더라고. 다시 x는 2의 배수가 x는 4의 배수야. 이렇게 조건 두 개로 쪼개놓으면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x가 될 수 있는 거 2의 배수 뭐 있어? 2, 4, 6, 8 이런 식으로 가요. 뒤에 있는 형태의 진리집합은 4, 8, 12, 16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안 들어가. 왜? 2가 없잖아. 6이 없잖아.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명제 자체는 뭐가 될 수 없다? 참이 될 수 없다.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아니야. 왜? 2 때문에 안 돼. 6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조금만 힘내요.
자, 우리는 명제 구조는 P이면 몇이다? Q이다라는 형태로 항상 끊어볼 수 있다. 조건 두 개로 쪼개게 되면 각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각각의 진리집합을 쪼갰을 때 그 진리집합이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 안에 뭐해져 있으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얘 명제 자체는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야. 자, 졸린 사람들 물 좀 마시고요. 물 좀 마시고 야 저 기지개 좀 펴봐. 다시 기지개 좀 펴. 중요한 거 하는데 씨. 네 마시고요. 1분만 좀 쉬봐. 아이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멀뚱멀뚱한 척하지 마. 뭐라도 먹어요. 준비야. 아니야, 자 일단 쉬어. 네. 좀 버틴다. 듣고 있지? 너 남아야 돼? 왜? 성현이 좀 괜찮아? 정신 한번 차려봐. 얘들이 지금 초죽음이 돼갖고 왜 하필 토요일날 몰입이 들어서. 목화가 돌아가고 있구나. 아니야. 둘째다. 딱 10분 되면 시작합시다. 좀 쉬어요, 좀 쉬어. 아유, 다 끝났어. 내용은 다 끝났으니까 한번 마무리 짓고 진짜로 이제 니들이 문장 구조 한번 해석해보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프다면서 쌩쌩하네. 하면 돼. 사람은 한계가 없거든. 내가 딱 한계 느낀 건 딱 뭐라 했어? 키 하나라밖에 없어. 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내가 몸무게를 늘려보고 싶어? 먹으면 돼. 죽을 때까지 먹으면 된다. 그럼 몸무게 늘어나. 내가 이번에 살 빼봐야지 하면 계속 안 먹으면 돼. 그럼 사람 빠집니다. 키만 딱 유일하게 안 됐어. 내가 180까지 커야지 내가 그랬거든. 맨날 중학교 때. 안 크더라고. 180까지. 이건 유전이야. 키는. 그거 말고는 다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화성 가겠다 하니까 좀 뭔가 화성 갈 준비를 막 하네. 우리 일론 머스크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다르잖아.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하면 결국은 피곤해집니다. 나는 쌩쌩해 하면 쌩쌩해져요. 봐봐.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체념을 하잖아. 그죠? 자, 다시 정신 차려보시고. 정신 차려야지 생각해야 정신이 차려져. 자, 개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명제라는 부분은 결국 P이면 Q이다 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건 두 개들을 나타냈을 때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P와 Q의 관계를 봤더니 뒤쪽에 결론 부분에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야. 들어가져 있으면 얘 뭐가 된다? 3이 되는 명제다. 반대로 들어갈 수 없는 형태의 구조가 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더라. 이해돼? 내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세 개라고. 근데 제대로 좀 이해를 하라고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되면 참이야. 근데 진짜 막말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너네가 중요한 건 이거가 되면 왜 참인데 왜 굳이 문장을 P랑 Q로 나누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하는 데가 중요한 거야. 수학 공부 좀 제대로 하시려면요
왜라는 형태를 말을 계속 붙이세요. 어떤 선생님들 막 얘기하지? 왜 계속 물어봐. 왜 돼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계속 꼬리 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나도 실제로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했던 방법. 선생님 되게 귀찮아했어요. 왜 계속 왜? 귀찮게 하세요. 하시면서 늘리면 됩니다. 괜찮죠? 자, 가볍게 개념 문제들 하나씩 몇 개씩 볼게요. 자, 앞에 있는 명제 325번입니다. 325번 한 개씩만 볼게요. 자, 다음 명제를 뭐 가정과 결론을 얘기하라는데, 오케이? 가정과 결론으로 얘기를 하라는 소리는 두 개의 뭘로? 조건으로 분리를 하라는 소리인 겁니다. 기차를 시키들 그냥 자르는 애들이 있어. 앞에 그냥 가정, 뒤에 결론. 물결치고 가정, 결론, 가정, 결론. 하지마. 알겠지? 자, A가 짝수이면 A제곱은 짝수이다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면 A는 짝수이다고요. 결론은 A제곱은 짝수이다죠. 뭐가 다른지 이해돼? 자, 그래도 여기 좀 이쁘게 쪼개졌네요. 326번은 x가 2이면 x-1은 1이다 라는 형태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면 x는 2라는 조건과 가정, x-1은 1이라는 결론, 조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의 배수이면 9의 배수이다 라는 형태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면 x는 3의 배수가 가정이고요, x는 9의 배수가 결론이에요. 얘는 지금 조건 두 개로 쪼개질 않아서 그냥 3의 배수이다 9의 배수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건으로 쪼개는 연습을 하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이거 하나만 좀 볼 테니까 너네가 나머지 해봐. 마이너스 1이면 x 절대값은 1이다. 자, 딱 보면 알긴 하지 사실.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은 당연히 1이지. 참입니다. 왜 참인데?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조건은 진리집합이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조건은 진리집합을 따지면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면 x는 뿔마 1이 됩니다.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을 비교를 해봤더니 앞에 있는 조건이 뭐예요? 들어가지지. 그럼 무슨 명제다? 참인 명제다.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도 풀 수 있다? 예를 들어 343번도 풀 수 있다. 뭐 여기 대우를 말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A, B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대요. 참이니 거짓이니. 이런 데에서 이것도 물론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문장들도 이제 우리는 문장 구조를 따져가면서 풀 수 있다는 거지. 개념 잘 들으면 진짜로 명제가 편해집니다. 나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내가 공부한 방법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 왜? 어디서 물어보니까 그냥 저렇게 되면 참고지 얘기하는데 구조를 왜 굳이 다 따지고 앉아있어. 해봤고 참이니 거짓이니? A, B가 곱했을 때 양수는 둘 다 양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이게 이제 거짓인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봤더니 양수야. 근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은 양수가 아니지. 맞아? 아, 거짓이네.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니까 거짓이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해도 돼. 실전에서는 사실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으면 앞에 있는 거를 조건으로 얘기를 해서 그 조건에 대한 무슨 집합을 찾아본다?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찾아본다고. A와 B를 곱했더니 양수가 되는 케이스. 자, 이거 두 가지로 좀 비교를 할게요. 둘 다 정리하세요. A, B가 양수다라는 형태의 표현은요, A가 양수이면 똑같이 B도 양수이다로 해석이 되고요.
또는 A가 0보다 작으면 and B도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두 가지의 진리집합이 나와요. 뒤에 있는 형태의 진리집합은 케이스 크게 나누면 그냥 요게 되는 거지. 뒤에 관계랑 앞에 있는 관계를 보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요거부터 해결을 잘 합시다. 340번.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차민이? 삼각형이 합동이면 넓이 당연히 뭐한 거야? 같은 거지? 뭘 도리도리야 죽여볼라 저거 씨. 집중 안 하죠? 자 넘어가서 대표형 문제들 봅시다. 유형 문제들 47쪽. 자 오늘 배운 것까지만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명제냐 조건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356번 명제가 아닌 거 골라달래요. 1번 명제니 조건이니. 명제죠. 이유는 다 되잖아. X에다 뭘 대입해도 다 성립하잖아. 참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명제입니다. 3X는 X보다 커. 세연이 명제니 조건이니? 3X가 X보다 크대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죠. 왜? 1, 2, 3 이런 애들 대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 2번은 조건입니다. 3, 4, 5번 물론 답이 나왔으니까 정의가 되겠지만 한 번 더 정의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360번으로 볼게요. 말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X가 A집합의 원소이고 라는 문장이에요. and X가 B의 원소이다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뭐야? 부정하면 X가 A집합의 원소가 아니거나죠. 아니거나 X는 B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거나는 우리가 또는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답은 몇 번? 5번으로 정리가 되면 돼요. 부정을 취할 수 있다. 오늘 배운 내용. 넘겨서 자 364번 문제 봅시다. 전체 집합은 한 자리 자연수 바운더리가 쳐졌어요. 1, 2, 3, 4, 5, 6, 7, 8, 9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애들 중에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밑줄 진리집합. 오늘 배운 내용 진리집합. 결국 뭐다?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도록 하는, 또 다시 말하면 이런 부등식을 풀었을 때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하는 연습들 꼭 충분히 해보세요.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 인수분해 했을 때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니 전체 집합에서 그거를 만족하는 X는 1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7까지가 됩니다. 1부터 7까지가 되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면 돼? 7개가 되면 돼요. 다음 유형 4번 명제 중 참인 거를 골라주세요. 그냥 찾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명제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걔는 조건과 조건으로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2x 마이너스 3은 5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성립 안 하죠? 거짓입니다. x가 짝수인 자연수면 3x는 홀수이다. x가 이미 짝수기 때문에 세배를 취해도 짝수가 돼요. 거짓입니다. x, y가 홀수면 더한 값은 홀수냐? 아니죠. 더한 값은 짝수가 돼요.
xy가 자연수면 당연히 더한 값도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인 명제는 참인 명제는 4번이야. 이게 우리가 오늘 원래 배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애매한 애들 때문에 지금 오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372번 별표 5개. 내가 어떤 식으로 했더니 명제가 Q이면 P다가 나왔어요. 자, 나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갖는 Q이면 P다에 대한 형태가 밑줄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아달래. 우리가 이런 명제가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Q라는 집합과 뒤에 있는 P라는 집합을 얘기했을 때 앞에 가정 부분이 결론 부분에 모여져 있어야 돼.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참이야. 근데 얘는 거짓이래요. 뭐 때문에 거짓이야 하면 안 들어가는 애가 있어서 거짓인 거지. 그럼 밑에 그림에서 Q의 부분에서 P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뭐가 있어? C가 있는 거지. 맞아? 이 C 하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럽니다. 자, 그렇게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들을 찾았을 때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잖아.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걔도 증명 방법이 된다고.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는 형태의 반증이 되는 거잖아. 그죠? 수학에서는 그런 증거물을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례라고 얘기를 해요. 반례. 373번에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로 알맞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 자,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너네가 증명이라는 거를 할 때,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거 숙제는 너네가 내용을 좀 들었으면 8번 유형까지는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유형까지 해오세요.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증명이 조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막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았어. 우리 반은 다 여자야. 그래서 얘가 반문을 듭니다. 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 했더니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겸이가 얘기를 했어. 원겸이는 남자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우리 반은 여자야. 아직 안 끝났어? 들어. 여자야 라는 말에 뭐가 되는 거야? 반증이 되는 거야. 그것도 증명 방법이라고. 그런 증명 방법을 뭐라고 한다? 반례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이상하게 적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반은 다 남자야 라고 했더니 원겸이가 그렇죠. 왜? 나도 있고 지도 있고 준병이도 있고 대희도 있잖아요. 적당하게 하나씩 대입을 해봤더니 되네. 그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안 돼. 몇 개 대입해서 됐다고 되는 거야 그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 반례를 들 때 아니다를 보여줄 때는 원소를 하나 찾아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얘가 맞다를 증명을 할 때는 다됨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 대입해봤더니 됐어. 그럼 되는 거야? 아니야. 오케이? 그런 형태들로는 증명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집어넣니? 아직 시간 조금 남았는데? 야, 문제 좀 풀어봐요. 집어넣지 말고. 야, 안 집어넣지. 8번만 잠깐 하나. 일단 한 번은 또 들어봐야 그렇구나 하지. 51쪽에 385번 여기까지만 딱 진행할게요. 아니야. 386번 봐봐. 요걸로 합시다. 자, 명제. 모든 학생은 음악 또는 미술을 좋아한다 를 부정하래요. 그럼 뭐야? 어떤 뭐라고? 몇 번? 2번? 죽여버려. 자, 모든 학생은 음악 또는 미술을 좋아한다. 밑에 보기 보지 마시고요. 밑에다가 부정 한번 써보세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돼?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떤 학생의 부정은 어른이니까 어른은 이렇게 고치지 말라는 소리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미 전제 조건은 학생인 겁니다. 학생이 전제 조건인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 위에 385번 디귿 봐봐. 어떤 양수 x에 대하여 부정을 하라고 하니까 모든 음수에 대하여 이렇게 고친다고. 미친 거지. 이미 양수에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럼 위에 디귿은 부정을 채우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양수에 대하여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애들 헷갈려갖고 막 양수를 음수로 부정하고 짝수를 홀수로 부정하고. 그래서 다시 386번 마무리하면 어떤 학생은 음악과 미술을 뭐한다야? 싫어한다죠. 이해돼? 괜찮아? 그런 형태의 문장 구조를 찾아주시면 돼요. 모든 학생은 음악과 미술을 싫어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순서 바뀌는 구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부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